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이 곧 3월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이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과학의 경우. 그래서 쌤은 이 3월 모의고사 그리고 통합과학 그리고 곧 우리가 치를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자, 보세요. 고1 대상으로 3월에 치는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 모의고사의 범위는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죠. 이 3월 모의고사, 자, 과학에 있어서는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항상 특히나 고1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이거 너무너무 잘 치고 싶어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요. 3월 모의고사 그거 준비하는 시간에 그 모든 에너지를 1학기 중간고사, 왜냐하면 4월 말부터 1학기 중간고사들이 보통 시작이 되니까 3월 말 모의고사보다 4월 말 그 모의고사를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200% 아니 500% 너희들에게 효과적인 시간 사용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과학 공부를 다시 이 모의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 너희가 전체적으로 중학교 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쌤은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쌤, 저는요, 이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해야 하는 주제가 어떤 것일까? 중학교 1, 2, 3 내용들 중에서 통합과학이랑 연결되는 내용. 이게 너희가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쌤이 봤을 때 2022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연계되는 게 지구과학 정도였는데 2024년도 모의고사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통합과학과 연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쌤은 그나마 우리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짠! 쌤이 준비한 작년 이 모의고사 7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7번 부분에 대해서 쌤이랑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볼게요. 그림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온의 형성입니다. 이온의 형성인데 이걸 너희들이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지 사실은 고1, 고2, 고3까지 과학이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내용 정리하고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 이온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데 양이온은 보통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돼. 그래서 전자를 잃는다. 이름 이렇게 쓸게요. 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때? 전자를 얻어야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음이온이 되지. 그래서 얘는 전자 얻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양이온이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온화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A야. 자, 이 A라고 하는 게 전자를 하나 잃었을 때 어떤 꼴로 나타납니까? 하나 잃었지. A 플러스 전자 하나 내놓았다. 이러한 꼴로 나타날 수 있어. 또는 A라고 하는 게 전자를 2개 잃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자 2개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은 적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온화식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보면 이게 중3이 아니고 중2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What?
이런 거 없지. 그래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전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우리 학생들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설명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뭔데? 전기적인 이 전하량으로 보면 돼. 임마는 전하량이 0, 그리고 화살표를 등식으로 생각해.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예, 딱 맞네. 그럼 내가 제대로 썼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전하량이 0, 마이너스 1, 등식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what?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되는 이온화식 좀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검수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음이온도 해보셔야죠. 음이온의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니까 예를 들어 B라고 하는 것이 전자 하나를 얻으면 B가 전자를 하나 얻고 그 얻은 후에 B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맞겠죠. 또는 B가 전자를 2개 얻으면 전자 2개를 얻어서 B2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온화식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온화식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그림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는 과정이다. 그럼 얘를 이온화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 잃은 거죠. 그래서 실제 전자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에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감소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선지 보신다면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띱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이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는 나트륨이 이온이 되었을 때는 플러스는 11만큼인데 마이너스는 10개만큼이니까 당연히 양이온. 플러스 1의 양이온이다 라고 하면 이걸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다 라고도 표현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되게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외워두세요. 이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겁나 무거워. 이 전자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들은 일정하고 누구가 변한다? 전자가 변한다. 라고 너희들이 봐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쌤은 굳이 풀어본다면 작년 기출 요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 부분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생명체들에 대해서 다양한 세포까지도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고 그리고 통합과 교육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생투 정도까지로 갔을 때 엄청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쌤은 이건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개념 리마인드 해줄게요. 표는 생물, 기역, 니은, 디귿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고사리, 대장균, 그리고 침팬지를 나타냈대. 그럼 너희가 다양한 이 생물이 나와 있는데 기역, 이 생물은 단세포다. 니은 광합성을 한다. 디귿 세포벽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물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를 다 맞추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딩 내용 리마인드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알았으면 하냐면 생물은 이제 보통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잖아. 그래서 세포 수준으로 따진다면 세포는 단세포 생물이 있을 수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 있을 수 있어. 단세포 생물 역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쌤, 원핵세포는 어떤 걸 말합니까? 겁나 원시적인 핵이 있어서 우리가 딱 관찰을 했을 때 핵막이 없는 것들. 세균 같은 게. 대장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핵세포는 세포벽이 있고요. 약간 꼬랑지 같은 게 있는데 DNA 두두두두두두 라이보솜 뭐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진핵세포가 또 단세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 아메바 이런 것들 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신벌레 할까요?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은 좀 핵이 좀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뭐 우리 동물을 보면 핵막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딱 관측되지 그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원핵세포는 다세포를 만들지 못해. 그래서 보통 다세포는 모두 진핵세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핵세포로 만들어진 다세포는 또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 뭐가 있어요? 동물계, 식물계가 있어. 나중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균계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요 정도만 본다면 동물계, 식물계는 동물은 세포벽이 없다. 엽록체가 없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세포벽 없어요. 엽록체 없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요 정도 너희들이 리마인드 해놓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단세포 생물이다. 대장균이지 뭐 대장균. 자, 광합성을 한다. 누구야? 고사리가 되지요. 자, 세포벽이 없는 세포다. 침팬지죠. 그러면 기억은 고사리다. 땡. 니은의 세포에는 핵이 있다. 광합성을 하는 진핵세포니까 핵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먹이를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먹이 섭취해서 영양분 얻는 거 맞고요. 자, 잘 봐. 잘 보면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어요. 이걸 뭐 독립영양이다라고 하고요. 내가 스스로 이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게? 종속영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침팬지, 동물 같은 것들은 다 종속영양 생물이다라는 것도 같이 내용 정리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내 기억 땡이고요. 니은 디귿이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지금 내용 설명한 것들은 모두 너희가 배우는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는 내용을 뽑아서 내용 설명을 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 개념 리마인드 하고요. 정 불안하면 그냥 최근 2개년에서 3개년 정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냥 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나의 시간은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은 이번 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캐스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